파타야에서 호텔을 찾고 계신가요? 오늘은 숙박 가능한 풀빌라를 소개합니다. 후아이아이의 뛰어난 입지에서 대자연 풀빌라를 만끽해보세요. 실제로 가봤기에 알 수 있는 세세한 부분까지 알려드립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저는 한국과 파타야를 오가며 크립토와 해외 부동산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와우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주로 파타야 부동산, 자산운용, 경제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오늘은 호텔이 아니라 풀빌라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파타야 하면은 역시 풀빌라죠. 파타야에 살다 보면 호텔이나 풀빌라를 잘 이용할 일이 없지만 최근 내 취향의 풀빌라를 찾아보고 직접 만들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풀빌라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풀빌라 중에서도 인기 있는 파타야 후아이야이입니다. 좀티앤콘도에서 불과 1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매우 가볍게 올 수 있는 거리인데도 이상하게 거의 노마크였어요. 이 근처에 카페도 있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카게마 누안준 풀빌라 갤러리 리조트입니다. 이름이 정말 외우기 어렵습니다. 지금 막 부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정말 넓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정말 독특합니다. 아마 영상으로는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리조트 전체가 하나의 예술작품 같습니다. 저도 동남아풍, 그러니까 트로피컬한 발리 스타일 풀빌라를 연구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미지에 맞는 곳을 인터넷에서 찾다가 이 후아이아이를 발견했습니다. 풀빌라는 숙박비가 보통 최소 6,000바트, 7,000바트, 많게는 10,000바트 정도인데 여기는 무려 1,600바트였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하고 바로 예약해버렸죠. 오늘 갑자기 왔는데 아무도 없네요. 여기는 아마 리셉션 같습니다. 레스토랑이나 카운터 등 이것저것 있는 것 같은데 왜인지 걔밖에 없습니다. 정말 신기한 느낌이에요. 사람이 너무 없어서 꿈인가? 싶었습니다. 일단 대충 돌아다녀 보고 있는데 아까 오토바이 탄 사람이 지나가길래 말을 걸어보니 2시에 사람이 올 테니 그때까지 구경하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사실 토요일인데 보통 주말이면 가족 단위나 여러 사람이 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말 저밖에 없습니다. 이 넓은 부지에 이렇게 많은 빌라가 있는데 손님이 저 하나라니 살짝 걱정도 되지만 이번에는 건축이나 디자인을 공부하러 온 셈이라 참고할 만한 부분을 찾아보려 합니다. 새들이 울고 있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공간이네요. 사진을 봤을 때부터 흥미진진해서 부지 전체를 다 둘러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곳곳에 이런 불상 같은 게 있네요. 그리고 녹음이 짙어서 마치 숲속의 빌라 같습니다. 언뜻 보면 사원 같은 시설인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완성도가 높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세월의 흔적이 느껴져서 낡은 부분도 있습니다. 약간 훌륭한 빌라이긴 한데 폐허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역시 이 정도를 완벽히 유지하려면 손님이 많아 수익이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어렵겠죠. 그래도 여기는 유일무이합니다. 저도 태어나서 처음 이런 곳에 와봐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360도 어디를 둘러봐도 세계관이 뚜렷합니다. 이건 그야말로 예술이에요, 예술.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광대한 부지에 게다가 입지도 최고니까요. 파타야에서도 금방 올 수 있잖아요. 인기 많은 후아이야이니까요. 참고로 인터넷으로 찾아도 쉽게 안 나와요. 건축이나 컨셉, 그리고 입지도 최고인데도요.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걸 보면 뭔가 마케팅 문제인 것 같네요. 어쩌면 거의 취미로 운영해서 손님이 많이 오길 바라지 않는 걸까요? 여기 간판 같은 게 있네요.
리셉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 여기저기에 차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 걸까요? 그러고 보니 별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 오는 길에 벤틀리 2대를 봤습니다. 최신형 벤틀리였습니다. 서로 다른 장소였지만 이 근처에서 봤어요. 역시 이 주변에 골프장이 있어서 그런가 고급차를 타는 분들도 오나 봅니다. 매우 한적한 곳이라 주변 공터에 속아 있기도 한 지역이거든요. 이 근처에서 유명한 곳은 피닉스 골드 골프 앤 컨트리 클럽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곳을 좋아하는 분들은 숲, 아웃도어, 캠프 같은 자연을 사랑하는 분들이겠죠? 저도 이번에 풀빌라를 직접 만들고 싶다는 마음으로 왔는데 정말 좋은 공간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무가 가득해 자연을 느끼니 기분이 좋죠. 조금 소박해 보이지만 안을 보면 예상보다 와! 하게 됩니다. 파타야 콘도로 치면 리비에라 스타일 같네요. 사실 리비에라 스타일 풀빌라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건축은 물론이고 리비에라는 유지 관리가 정말 대단합니다. 역시 리비에라는 대단하구나 하고 오늘 다시 느꼈습니다. 많은 직원분들이 항상 관리해 주셔서 아름다움을 잘 유지하고 있죠. 사실 그런 게 무엇보다 힘들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0년이 지나도 낡은 걸 느낄 수가 없는 아름다운 리비에라가 계속 있는 거겠죠. 여기도 이렇게 사람이 없는데도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누가 언제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직원이 없어서 정말 신기합니다. 리셉션에도 직원이 없고 관리하는 사람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운영되는 걸까요? 또한 카톡으로 유튜브에서는 공유할 수 없는 부동산 정보나 매물을 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풀빌라라고 해서 왔는데 아직 풀을 못 봐서 찾고 있는데요. 혹시 이쪽에 있을까요? 오, 안으로 들어오니 풀장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풀빌라잖아요. 도로에서는 안 보였는데 안쪽으로 들어오니 이렇게 건물이 있고 풀장이 또 있어서 숙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와우, 정말 넓습니다. 10명 정도 와도 충분히 들어갈 만한 사이즈입니다. 오늘 제가 예약한 방이 1600 바트라서 이렇게 넓은 빌라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것도 정말 대단합니다. 건축 스타일도 제 취향이에요. 이 불상 같은 건 조금 놀랍지만요. 자연을 느끼게 해주는 이런 천연 소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아까 그 남자분이 왔네요. 이쪽이에요 하고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아, 여긴가요? 와, 정말 넓습니다. 놀랍네요. 혹시 전부 제가 혼자 써도 되는 건가요? 와우, 이건 예상 못했습니다. 건물이 여러 채 있고 여기가 침실인데 침대도 큽니다. 그리고 지붕도 아주 높습니다. 이런 방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에어컨을 지금 체크해 주고 있는데요. 전기도 켜주시고 여기서 바로 밖에 있는 풀로 뛰어들 수 있다고 설명해 주십니다. 오, 이건 대박이네요. 정말 대박입니다. 여기에 주방이 있고 뒤쪽에 냉장고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 침실 건물만 해도 규모가 꽤 됩니다. 이 정도면 가성비 최고입니다.
이런 곳에 묵을 줄은 몰랐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오늘 정말 운이 좋네요. 정말 숨은 보석 같달까요? 물론 5성급 호텔 같은 분위기는 아니지만 상상 이상으로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낡은 게 느껴지고 완벽하게 관리된 건 아닙니다. 전구가 나간 곳도 있고 세세한 단점도 있지만 그래도 자연을 즐긴다는 점에서는 충분합니다. 바로 풀에 뛰어들었는데 더웠던 터라 정말 시원합니다. 풀에 낙엽이 떠 있어도 세세한 것 신경 안 쓰는 분이라면 전혀 문제 없을 겁니다. 다만 결벽증이 있거나 세련된 청결 호텔이 아니면 안 된다는 분에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캠프나 아웃도어도 좋아해서 웬만한 건 괜찮으니 문제 없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화면만으로는 세세한 부분이 안 보일 거예요. 아주 깨끗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세부는 조금 거칠게 느껴집니다. 역시 약간 폐허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물기엔 문제 없으니 그 점만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자연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문제 없을 거예요. 실내는 기본적인 것이 다 갖춰져 있어 전혀 문제 없어 보입니다. 바닥도 닦여 있어서 꽤 깨끗합니다. 창문이나 유리도 잘 닦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주 깨끗합니다. 예상외로 청결감이 있어요. 조금 밖에 나가 걸으면 낙엽 등이 있어 결벽증이 있는 분은 신경 쓰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녹음이 짙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낙엽이 떨어져 있고 조금 파손된 곳, 일부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도 있고 분명 그런 점이 많지만 잘 관리만 하면 정말 최고의 빌라가 될 거라 봅니다. 이 건물 기둥이나 벽은 언뜻 보면 목조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상당 부분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콘크리트에 조각을 한 걸까요? 이런 부분에서 한 수 배우게 됩니다. 역시 목재를 쓰면 세월이 지나 부식되고 유지가 힘드니까요. 거의 철과 콘크리트로 만든 건 그런 노후 문제 대책이겠죠. 바닥도 마루처럼 보이지만 나무 무늬에 아주 아름다운 타일이 깔려 있습니다. 풀과 색감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어서 좋습니다. 이 풀 주위를 둘러싸듯 건물이 6채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안내받은 침실의 욕실을 볼까요? 욕실도 정말 넓습니다. 와우, 욕조가 작아 보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욕실 안에 옷장이 있습니다. 물론 화장실과 샤워실도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방 하나 크기입니다. 게다가 전부 이렇게 천장을 높여서 만들어 놨네요. 신기한 게 안쪽에 샤워룸도 있으니 그것도 볼까요? 와우, 샤워룸도 넓습니다. 천장에 샤워기가 달려 있는데 온수가 잘 나올까 조금 걱정입니다. 조금 걱정돼서 확인해 봅니다. 오, 온수도 잘 나옵니다. 샤워도 욕조도 온수가 나오긴 하지만 뭔가 좀 약한 느낌이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머무는데, 숙박하는데 큰 지장은 없으니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데 문이 있네요. 이건 뭘까요? 이것도 디자인일까요? 여기에 짐을 넣어두는 공간인 것 같은데요. 위에도 열리는 곳이 있습니다. 정체불명입니다. 구조가 좀 특이하고 아트적이라 사용법이 모르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 공부하려고 왔으니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즐겁습니다.
여기에도 문이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열어보니 특별히 뭐 없네요. 그냥 클로짓인 것 같습니다. 아마 도로와 접한 곳이라 불투명 유리를 넣은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어메니티도 준비해 주셨네요. 싱크대가 2개나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런데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즉흥적으로 갑자기 왔는데 정말 행운입니다. 자, 금세 밤이 찾아왔습니다. 밤이 돼도 아무도 없네요. 낮엔 제가 너무 일찍 와서 없는 건가 했는데 결국 계속 없네요. 조명이 켜진 야경이 예쁠까 하고 다시 리셉션 쪽에 와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여기는 바카운터인가 봅니다. 그리고 여긴 레스토랑인가요? 연주할 수 있는 스피커나 기타도 있긴 한데 아무튼 저랑 개 한 마리 그리고 안내해준 남성밖에 없어요. 이거 정말 괜찮은 걸까요? 정말 다른 세계 같습니다. 게임 속에 들어온 건가 싶네요. 누구 간섭 없이 혼자 조용히 지내고 싶은 분께 추천입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계속 느낀 건데 신기하게도 모기에 안 물려요. 보통 이렇게 숲처럼 나무가 우거지면 모기에 많이 물리거든요. 그런데 야외에서 쉬고 걸어 다녀도 전혀 모기에 물리지 않았어요. 태국은 모기가 많은데 정말 신기하네요. 자, 오늘 묵을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밤에는 이렇게 조명이 들어와서 분위기가 좋습니다. 사실 이 조명도 켜진 곳과 안 켜진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거주 공간은 제대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방이네요. 식기랑 조리 도구도 대체로 갖춰져 있고 큰 냉장고도 있습니다. 아까 그분이 주방에서 요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전 이번엔 그랩으로 음식을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후아이야이는 가게도 많고 레스토랑, 카페도 많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식사하는 것도 좋을 겁니다. 일단 이 호텔 안에서도 조식 서비스가 있다고 홈페이지에 적혀 있던 것 같긴 한데 아무도 없어서 정말로 조식이 나올지는 미지수예요. 정말로 아무도 없어요. 요리사도, 청소하는 사람도, 리셉션 직원도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뭐라도 부탁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근처에서 식재료를 사와서 바비큐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은 요리나 바비큐를 하려면 식재료를 미리 사오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공간에 혼자 있으니 뭔가 신성한 기분이 들어요. 자연 속에서 고요함에 둘러싸이니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네요. 아, 그러고 보니 침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자라고 하긴 했는데요. 여기저기 침실과 욕실이 많았습니다. 저도 숲속 빌라를 지을 때는 풀을 둘러싸고 별채 3, 4채를 두어 각각 독립된 침실로 만드는 것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이번 빌라에서 확실히 영감을 받았습니다. 건축비가 꽤 들겠지만 이 호화로움을 갖고 싶어졌습니다. 아, 그래도 정말 고요합니다. 정말 고요 그 자체인 빌라에 왔습니다. 혼자 이런 데서 쉬고 수영도 했는데 결국 이 방이 제일 넓고 편했습니다. 집에서 불과 15분 거리라서 뭔가 가지러 가려면 금방 다녀올 수 있긴 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뭔가 아쉽다면 음악을 틀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내해준 분이 야외에서 주무시는데 스피커로 태국 노래를 크게 틀어놨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맑고 밝아지니 한층 더 아름답습니다. 어제는 조금 흐렸지만 역시 숲속 자연을 즐기려면 맑은 날이 기분 좋죠. 솔직히 저는 또 오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정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루프탑에서 올라온 곳도 약간 폐허 느낌이 있죠? 아마 여기가 가장 큰 방이었나 봐요. 침대가 있었던 흔적도 있고요. 이미 낡아서 폐허 같은 곳도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 신경 안 쓰고 결벽증이 없고 자연을 사랑한다는 분께 추천입니다. 다만 환대나 서비스는 전혀 없으니 그 점은 유의하세요. 결국 남자분이 안내해줘서 묵긴 했지만 아침에 체크아웃 하려 해도 또 사람이 없어요. 겨우 찾은 여성에게 체크아웃 하겠다고 하니 방 확인도 안 하고 마음대로 가라고 하더군요. 대단하죠? 모든 게 자유이니 자기 책임이지만 한번 묵어보고 싶다면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설명란에 상세 정보를 남겨두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한 카톡으로 유튜브에서는 공유할 수 없는 부동산 정보나 매물을 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답변해 드리니 편하게 연락 주세요.